슬기로운 단도박생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영상을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늦어진 것에 대한 죄송함과 기다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늦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5월에 말씀드렸듯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댁 일이 매우 바빴는데요. 어제부로 그 일이 끝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2주가량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중간에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었는데요. 너무 급하게 찍다 보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삭제를 하고 다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몸은 좀 피곤한데 마음은 참 좋다 이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먹는 중간에 새참, 그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재미도 있고, 또 땀을 흘려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또 보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저한테 가장 좀 크게 다가왔던 것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상담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은 땀을 흘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바삐 움직여야 할 때를 빼고는 땀을 흘릴 일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다가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으면 있었지, 상담사라고 하는 일은 그렇게 땀 흘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시골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사라고 하는 업무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었고요. 땀을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하면 굉장히 몸이 개운한데, 몸은 좀 피곤하고 기운은 없지만 몸이 재충전되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한 직업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저를 재충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이 회복되고 있다, 재충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몸을 써서 땀을 흘리는 활동을 하고 나면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도 재충전되는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시골 가가지고 일하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시골 가서 땀을 흘리고 나면 피곤은 하지만 다시 뭔가 제가 회복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시골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의 대안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박을 끊어가는 과정에서 도박 대신에 다른 것들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활동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상담사한테 의견을 구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들께서도 도박을 끌어가는 과정에서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도박 대신에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도박을 잘 해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도박 대신에 어떤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을 대안활동이라고 하고요. 상담사들도 이런 대안활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실제로 도박을 끌어가는 과정에서도 대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또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중독 영역에서 이 대안활동의 실천은 매우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대안활동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안활동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총 3편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대안활동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안활동이 실패하는 이유, 잘못된 대안활동,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성공적인 대안활동이란 어떤 것인지, 어떤 대안활동들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예들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대안활동 첫 번째 시간, 대안활동의 필요성, 어떤 중요성, 왜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의견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안활동은 말 그대로 무언가에 대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대처라고 하는 말이 중독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는 도박에 빠져 있는 동안 대부분의 삶을 도박에 쏟았습니다. 도박을 했다는 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떠나서 우리가 도박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도박은 우리와 늘 함께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연인처럼, 직업처럼, 취미처럼, 어쩌면 이것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이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런 도박을 우리는 끊으려고 합니다. 도박이 친구처럼, 연인처럼 우리들 옆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줬다면 도박을 끊어가는 과정은 친구와 연인과 헤어지는 어떤 이별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을 돈을 버는 직업처럼 생각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업을 실패했고 지금 그 직업으로부터 퇴사나 실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사와 실직을 당할 때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이 취미생활처럼 재미를 나에게 가져주는 거였다면 도박을 끊어감으로써 그 재미가 사라지는, 굉장히 내 인생에 무료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생에서 낙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별의 느낌, 실직의 느낌, 퇴사의 느낌, 무료한 느낌, 어떤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 인생에 무언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은 상당히 큽니다. 내가 도박에 빠져있는 동안 도박을 많이 한 만큼, 오래 한 만큼 이 도박이 빠져나가는 느낌은 상당히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단도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도박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안에 느껴지는 빈자리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 빈자리를 무언가가 대신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빈자리를 잘 메꾸지 못한다면 단도박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 내 인생 전체가 허전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런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 다른 대안활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도박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단도박을 하면 다 좋은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도박이 빠져나가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꿔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활동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도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단도박이 아직 탄탄하지 않은 단도박 초기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단도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단도박 초기에 발생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견디고 버텨나갈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활동의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단도박을 해가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단도박 과정에 맞춰서 자신의 대안활동을 그 과정에 맞춰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도박 중독 회복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도박 중독 회복 과정이 어떤 계단처럼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올라가면 다음 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를 올라가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이렇게 단계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단계, 이 올라가는 계단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단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계단은 한 단계가 올라오면 그 다음 계단이 있고 그 단계를 또 올라오면 그 다음 계단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으로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는 회복 과정의 계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계단과는 모양이 상당히 다릅니다. 회복 단계의 계단은 한 단계를 오르면 다음 단계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의 평지가 계속됩니다. 다음 단계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평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냐면요. 마치 다음 단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평지를 계속 걷다 보면 내가 계단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평지를 걷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단계가 오래 지속되고요. 다음 단계가 있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 단계가 지속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단하고는 상당히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한 단계 올라와서 그 평지를 계속 걷다 보면 우리에게는 아, 내가 단도박을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는 걸 넘어서 단도박 과정에서 자만심이 올 정도까지도 이 평지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다음 계단이 보입니다. 한 단계를 올라와서 평지를 계속 걷다 보면 자만심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이 자만심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도박 과정에서 이 자만심 때문에 재발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도박 과정에서 이 자만심이 올라오면 굉장히 어떤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 자만심이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되고 우리가 단도박 과정에서 무언가 위기가 있다라고만 보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온 계단에서 자만심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평지를 눈을 감고 걸어도 굉장히 익숙하게, 능숙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만심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만심이 왔다는 것은 이 평지가 내가 잘 적응했다고 하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가야 된다는 어떤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자만심을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단도박을 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대안활동을 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단도박 과정에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어떤 부정적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고요.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좀 더 안정적이고 어떤 성장적인 이런 단도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단도박 초기에는 도박자가 경험해야 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크고 복잡합니다. 도박 빚도 있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미래에 대한 내 인생도 막막하고 도박을 지금부터 마음먹고 끊는다 해도 언제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로 부정적인 마음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단도박 초기에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대안활동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잠시 잊게 해서 이 상황을 버텨가시는 걸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버텨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버텨간다는 것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박을 끊어가는 초기에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삶의 점수가 몇 점 정도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께서 내 삶의 점수는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도박을 끊는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 100점이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박을 끊어가는 초기에는 현재 도박으로 인해 벌어진 어떤 상황들이 좀 더 내 현실로 오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점에서 마이너스 110점, 마이너스 120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활동을 통해서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10점, 마이너스 120점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마이너스 110점, 마이너스 120점으로 가지 않고 마이너스 100점인 상태,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그 마이너스 100점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고 그 기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버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버틴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안활동을 통해서 잠시 기분 전환도 하고 재충전도 시간도 가지면서 우리를 돌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돌보고 재충전시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마이너스 100점인 그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다시 짊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3편으로 예상하고 있는 대안활동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시간, 대안활동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밖에도 참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2편, 3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그곳에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안활동의 중요성이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슬기롭게 단도박 생활 이어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